3.1 운동 민족대표 33인. 학생동원에 크게 기여한 유일한 민간인 민족대표. 이갑성. 민족대표 33인은 성직자이거나 혹은 종교계와 관련을 맺고 있는 인사들로 비성직자인 이종일은 천도교 비밀결사체인 천도구국단 단장, 천도교 계열 인쇄소 보성사 사장 출신입니다. 최리는 천도교 산하의 보성고보 교장 출신이고 기독교계 인사 가운데 박희도는 YMCA 간사로 있었으며 박동환은 기독신보사 서기 출신이라 순수 민간인 출신은 이갑성 한 사람뿐입니다. 순수 민간인 출신으로 독립선언 배포 역할. 연당 이갑성은 1889년 10월 23일 대구 출생으로 어려서부터 고향에서 한학을 배웠는데 11세 때 한문서당을 수학하고 돌아오던 길에 샤록스 개신교 선교사를 만나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개신교로 개종한 일로 인해 부모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 12세 때 돈 없이 걸어서 상경의 기독교 청년회를 찾아갔는데 경성부에 도착해 처음에는 연동교회 전도사랑에서 숙식하면서 그리스도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연동교회 부목사격인 선교사 미래두 목사와 접촉하면서 가까워졌고 얼마 뒤 숙소를 그의 집으로 옮겨 집안일을 도우며 그 부인으로부터 영어를 배웠습니다. 밀러 목사는 1901년 9월 내한해 연동교회에서 그동안 3년간 중단됐던 언더우드 학당의 교육 재개에 힘쓰면서 교사로 시작해 교장까지 되었으며 YMCA 이사로도 활약했습니다. 1906년 경신학교 제5대 교장이 된 밀러 목사의 배려로 경신학교에 입학해 1910년 졸업했는데 재학 중 기숙사 생활을 하며 졸업할 때까지 주일이면 연동교회에 출석해 10여 년간 인연을 맺은 것입니다. 1910년 경신학교를 졸업하고 세브란스 약 전문학교에 진학, 약학을 전공했고 1913년 세브란스 예전 약학과를 마치고 다시 1915년 세브란스 약 전문학교를 졸업해 세브란스 연합의학교 재학부 주임이 되었습니다. 주택이 병원 안에 주어졌고 교회도 역시 구내에 있는 지금 남대문교회인 남문박교회로 직부는 집사였는데 연동교회로부터 남대문교회로 부임한 함태영 조사를 다시 만나 상부상조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갑성이 3.1 혁명에 참여하게 된 직접 계기는 고종이 승한 지 2주일 뒤 무렵 이승훈의 권유를 받고 서로 두 사람은 같은 장로교파 소속으로 7에서 8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갑성은 그 이전부터 학생들과 독립운동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학생들과 선의 다툰 YMCA 간사로 있던 박희도에게 학생들 움직임을 듣고 YMCA 청년부 회원들을 규합하기로 했습니다. 박희도는 경성예학 전문학교 2학년생 한희건을, 이갑성은 경신학교 후배인 연희전문 학생 김원벽을 만나 시내 각 전문학교의 졸업생과 재학생 가운데 대표자들을 수소문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희도는 1월 26일 보성전문 졸업생 주희, 연희전문 재학생 윤하정과 김원벽, 보성전문 강기덕, 경성전수학교 윤자영, 세브란스 예전 이용설, 경성공전 송종호, 경성예전 김영기 등 8명을 대관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들에게 YMCA 가입을 권고하면서 그 자리에서 독립운동에 대해 토론을 벌였는데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던 김원벽이 신중론을 폈으나 결국 찬성하면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한편 이갑성은 남대문교회와 세브란스 예전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른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2월 12, 14일 이틀간 음악회를 핑계로 모임을 갖고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과 선언서는 주익이 기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박희도가 이승훈을 통해 천도교와 기독교 측이 연대해 독립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하며 학생들의 독자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해 전문학교 대표들은 제안을 수용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천도교 측이 기독교계 내에서 신망이 높던 이승훈에게 장로감리회 양교단의 제휴를 요청하자 이승훈은 이갑성과 상의했고 그 후 세 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천도교와의 제휴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합의 결과는 2월 24일 송병희에게 전달되었으며 이후 양측은 3.1 거사의 진행 절차와 역할을 분장했는데 선언서 작성과 인쇄는 천도교 측이 미국 대통령 등에게 청원서를 전달하는 일은 기독교 측이 맡기로 했습니다. 또 청원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는 일은 천도교 측에 맡고 대표를 일본에 파견해 일본 정부와 직접 담판하는 일, 독립선언서 배포와 3월 1일에 학생과 시민을 동원하는 일은 기독교 측에서 맡기로 정했습니다. 기독교 측의 일원인 이갑성은 독립선언서 배포에 적극 나섰는데 2월 28일 김창준으로부터 선언서 약 600매를 받아 그날로 5매를 세브란스 예전 학생 이용설에게 교부했습니다. 3월 1일에는 400여 매를 자기 사무실에서 역시 세브란스 예전 학생 이용상에게 교부했으며
그중 200매는 대구 이만집 목사에게, 나머지 200매는 마산의 이막찬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또 김병수를 통해 군산의 박연세에게 200매를 보내도록 했으며 서울에서는 보성 전문 학생 강기덕에게 1500매를 교부해 배포토록 했습니다. 3월 1일 경성부 인사동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는데, 이때 그는 시위전단 살포와 학생들 독려를 위해 시내에서 활동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가 벌어지자 학생 시위운동 및 전단 살포를 맡아 수행하던 중 이갑성은 조선총독부에 민족대표 33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러 갔다 조선총독부 경찰에 체포됩니다. 경성지방법원의 회부,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했습니다. 석방과 망명, 그리고 친일 의혹. 석방 후 YMCA에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1924년 세브란스 해전의 재단 이사, 세브란스 의학 지배인이 되었고 1925년 2월 공산주의 계열의 반기독교 운동에 저항하려고 시사구락부를 조직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 주장에 저항하면서 1926년 대한기독교청년회연맹 이사로 선출되었고 1931년 주식회사 경성공업의 경성공장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1927년부터는 허헌, 김병로, 이인, 허정수, 조병옥 등과 함께 신간회를 결성해 활동했으며 1933년 신간회 사건으로 체포령이 떨어지면서 상하이에 망명해 임시정부에 가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1938년 귀국, 흥업구락부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1940년 흥업구락부 사건에 연루되어 7개월간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했으며 윤치호의 신원보증으로 풀려났습니다. 추록 후 1920년대까지 YMCA, 신간회, 흥업구락부 등에 참가해 기독교 계통의 청년 운동을 계속하다 1933년 상하이로 망명했는데, 그가 이때부터 일제의 밀정으로 일했다는 증언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갑성은 민족대표 33인 중 최린, 정춘수와 함께 창씨 개명을 한 3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해서 1993년 보훈처에서 훈장 서훈자 중 친일 혐의가 있는 사람 명단에 독립유공자 심사위원까지 맡았던 이갑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밀정 혐의의 특성상 세월이 흐른 뒤 근거를 찾기 힘들었고 관련자 대부분이 사망한 상태가 되었으며 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혹만 남았을 뿐 명확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갑성의 논란은 민족문제연구소나 한겨레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다 2005년 3일 절 특집 SBS 뉴스 추적 누가 변절자인가 편에서 이갑성의 친일 의혹을 면밀히 검증하게 됩니다. 이 결과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민문연에서 제시한 것들도 근거가 희박한 것들이 많고, 이갑성이 광복 이후 우익 계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좌익단체로부터 집단적인 음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광복 이후의 정치활동. 이갑성은 광복 후에는 우익 정치인으로 활동했는데 1945년 10월 반탁운동을 위해 결성된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 참여하고 독립촉성국민회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1945년 10월 5일 조선 각지의 파벌 다툼이 심한 점을 개탄하며 정당통일기성회를 결성했고 12월 14일 김여식, 권동진 등과 함께 신한민족당을 창당하고 권동진을 당수로 추대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여러 정당, 사회단체가 생겼는데 이갑성은 1971년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하지 중장을 만나 등록된 정당이 몇 개냐고 물었더니 74개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1945년 10월 우후죽순 생겨난 정당, 단체들을 하나로 모을 목적으로 정당통일기성회를 조직했고 수십 개의 단체들 중 뜻이 맞거나 성격이 비슷한 단체들은 통합되었습니다.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를 영접하는 데 참석했고 그 뒤 1946년 4월 18일 한독당, 국민당과 신한민족당의 3당 통합에 참여했으나 곧 한국독립당에서 안재홍 등이 제명되자 그도 탈당했습니다. 1946년 정당통일기성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으나 갈등이 계속되면서 1947년 해산하고 1947년 10월 미군정이 설치한 남조선과도입법회원 의원에 출마해 당선, 그해 12월부터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때 김규식 등의 좌우합작에 협력하던 중 단정수립론과 남북협상론이 나오자 이승만의 단정수립론을 지지했고 1948년 군정장관 딘소장으로부터 50총선거 중앙선거위원회 위원회 한 사람에 임명되었습니다. 1948년 5월에는 이승만의 친위 조직화된 대한인국민회 소속으로 대구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후 대한인국민회를 지도, 운영하다 1950년 국민회 소속으로 대구에서 민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되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 서울이 점령당하자 자가용편으로 대전으로 피신, 무임소 장관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1951년 이시영 부통령의 사퇴로 피난지에서 열린 부통령 선거에서 대한국민당 후보로 나섰으나 낙선했습니다. 제적 국회의원 210명 중 재석 의원 151명에 의해 선출된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국민당 소속 김성수와 경합했는데 3차 투표에서 73표를 얻어 78표를 얻은 김성수가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10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전신회각에 국무총리에 임명되었으나 11월에는 정식 국무총리로 국회 인준이 부결되었고 1952년 대안인 국민회 회장 겸 최고위원에 추대되었습니다. 이후 자유당과 흡수, 합병 형식으로 자유당에 입당했는데 이범석의 족청계가 양우정 등을 통해 국민의 계열 파괴 공작을 시도했을 때 이에 저항해 자유당 내에서 족청계를 견제했습니다. 족청계의 성장을 견제하던 이승만이 이를 높이 사서 그를 자유당 최고위원에 임명해 이범석 계열을 견제하게 하며 1953년 집권 자유당의 최고위원과 당 정무부장이 되었고 부통령 후보로도 출마했습니다. 1953년 3.1 운동 관련 단체인 민족대표 33인 유족회의 회장이 되고 국산부흥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족청계가 숙청된 뒤 이승만의 부탁으로 8인 재건위원회 위원으로 정무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이기붕 계열과 주도권을 두고 암투를 벌이던 중 이기붕 계열에 의해 숙청되어 당의 실세에서 밀려나며 1956년 정 부통령 선거에 자유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이때 대통령 후보로는 이승만을 지지한다며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1960년에 정부통령 선거에도 부통령으로 입후보했으나 군소부호로 낙선했습니다. 삼공화국 시절과 생애 후반 1960년 4월 이승만이 하야하자 야인으로 물러났다. 윤치영, 이명신, 임병직 등과 함께 우익단체를 지도했는데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혁명을 지지했고 1962년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을 받았습니다. 1963년 1월부터 민정이양 시기에는 김종필, 윤일선, 정구영 등이 주도한 공화당 창당 작업에 발기위원으로 참여했고 1963년 건국대학교에서 명예법 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65년 1월 15일 한일회담 고문에 위촉되었으나 사양했고 그해 광복회 회장에 취임, 독립유공자들의 발굴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1965년 이준 열사기념사업회 총재에도 선출되었습니다. 그해 황신덕 등이 조직한 3.1동 지회의 고문으로도 위촉되었는데 3.1운동 당시 김창준, 박희도와 함께 30대 초반으로 가장 연소한 편이며 93세까지 장수해 33인 중 가장 늦게까지 생존했습니다. 광복 이후 독립유공자 대표로 매년 3.1 절 행사와 광복절 행사에 초청되었는데 국토통일원 장관을 지낸 정치외교학자 이용희가 이갑성의 아들입니다. 1980년 다시 그의 밀정설이 제기되었는데 80년 임정 국무위원 출신 조경환이 박창함을 불러 이갑성이 일제의 밀정임을 밝혀야 되겠는데 용기가 있느냐고 했고 박창함은 조경환의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박창함은 조경환의 진술을 토대로 월간 자유에 발표했고 이갑성은 병석에서 박창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진행 중 소송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해 소송은 취소되었습니다. 뒤에 윤치영이 박창함을 찾아가 몇 명이 달라붙어도 해결 못할 일을 해결했다며 치하했다는데 이갑성은 1981년 3월 25일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마지막으로 사망했습니다. 첫 부인 차숙경은 그보다 먼저 1948년 8월 18일 사망했으며 제취 부인 최마리아는 1997년 2월 24일 사망했는데 묘소는 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마련됐습니다. 오늘 3.1 운동 민족대표 33인은 학생동원에 크게 기여한 유일한 민간인 민족대표 이갑성이었습니다.